의사들 이야기 좀 가볼까요? 의대생들. 의대생들 국시 이응시한 거, 뭐 의사 파업과 분리해서 봐달라, 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뭐 한의학계도 그렇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시 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뭐냐면 국가 일정이 있어. 국가고시 일정이 있다고. 국가고시가 의사고시만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직업군이든 뭐든 간에 응시 안 한 사람들을 재응시하게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떤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해랩이라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적 무슨 정책에 있어서의 부산물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일종의 소위 말하면 뭐 추미애 장관 아들에서 많이 나오는 특혜, 그 특혜를 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만약에 지시험 보게 해주면 그럼 그 전제가 하나 있다고요. 국가고시, 국가의 일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료, 의사 수급 체계 등에 있어서 뭐 등등등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혹시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라는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 뭐 위에 있는 집단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말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시가 필요한 그 본과 4학년 학생들 뭐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크게 사과를 해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사태가 시작된 그 계기 자체의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의사 수를 늘리자는 정책에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어떤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인구 변동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지지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런 방구도 없이 모든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정부니까 사과는 못 하겠고 의사는 돼야 되니까 시험치게 해달라. 이건 완전 개소리 중에 상개소리예요. 이거는. 처음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금 왜 대한민국만 의사가 더 많아지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정변이 저번 시간에 20대 때 본인도 그런 비슷한 실수들을 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생각해줘야 할 여지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그거는 정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그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욕은 정변한테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기득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득권이 된 것 마냥 지금 이런 쇼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실패나 좌절이 없을 삶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사과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 말이지 사과를 하면 봐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한테만 특혜 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신영전 교수라고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 말로 푸는 것보다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차님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엄청 긴데요? 중간중간에 그럼 좀 자게. 네.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라. 의과대학에서 20여 년 교수 생활하니까 의대생들에게 전하는 충심의 조언이다.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나기로 결정하여 응급 환자가 거리를 헤매고 중환자 수술이 미뤄졌을 때 한국의 의학교육은 조종을 울렸다. 의과대학생들의 집단행동, 유보선언이 국가시험 응시라는 선배들의 통역이 그 실패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 며칠 전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표명한 이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어서라면 똑같은 이유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철수에 동조하지 말았어야 했다. 물론 이런 의학교육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와 그 위 선배들에게 있다. 이들의 주요 제목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할게요. 그 다음에 힘들죠? 공부만 잘하면 집안일, 학교 청소까지도 면제해준 죄, 한반에서 대학 가는 몇 명을 위해 수십 명의 학생들을 엑스트라로 만든 죄, 체육, 음악, 미술 시간을 빼앗은 죄, 새벽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잠 못 자게 한 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가 성공한다고 거짓말한 죄, 사춘기조차 심하게 앓지 못하게 한 죄, 장편 소설 요약본만 읽게 한 죄, 3등급 이하 아이와는 놀지도 말라고 한 죄, 가고 싶던 수학과 천체물리학과 못 가게 한 죄, 부실한 예과 교육과정 운영한 죄, 편법과 불법으로 큰돈 번 의사들을 성공한 선배로 서게 한 죄, 인턴과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니라 임금 싼 노동자로 대한 죄, 괜스레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 부추겨 파업하고 자신들은 썩 빠진 죄. 하지만 정부도 이해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 학교와 국립병원까지 돈벌이 기관으로 육성한 죄,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영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각종 검사를 돈 벌라고 허용한 죄, 데이트 3법 계약으로 환자 정보를 영리 기관에 넘기는 것을 합법화한 죄, 해외 환자는 유인 알선을 동의한 죄, 공공의료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쥐똥만큼 배정하여 국민을 기만한 죄,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죄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의료 영리와의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파업한 의사들한테 공공성을 운운한 죄일 것이다. 여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딱히 지칭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한번 감정 삼아서 읽어주실 분. 하여 의사생들이요. 해봐. 하여 의대생들이여 기성세대를 마음껏 욕하라. 하지만 조심하라. 우리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젊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에 속지 말라. 의사란 직업은 기성세대가 알려준 것과는 전혀 다른 직업이다. 의사란 평생 환자들의 피, 고름, 대소변 속에서 뒹굴어야 하는 직업이다. 종종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참아야 하고 식사를 하다가도 뛰쳐나가야 하며 모처럼 떠난 휴가길에서도 입원 환자의 혈압을 틈틈이 확인하고 어쩌면 가족들을 놔두고 먼저 돌아와야 하는 직업이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탈진해 수술실 바닥에 벌렁 누웠을 때 죽을 듯 밀려오는 피곤 섞인 희열을 반복적으로 즐겨야 하는 이상한 직업이기도 하다. 전쟁이 터져도 환자를 두고서는 중환자실을 떠날 수 없는 숙명을 가진 직업이다. 무엇보다 환자보다 먼저 아프고 더 오래 아파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니 그런 직업을 갖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의대를 떠나라. 가만히 있으라는 기성세대의 말에 또 속지 마라. 의대를 떠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좋고 무엇보다 당신들에게 좋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돈이 아니라 힘쓰고 돈 많은 이들의 돈으로 되라. 떠나기 싫으면 의과대학을 좋은 의사를 키우는 곳으로 바꿔라. 기성세대는 틀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뭉치면 바꿀 수 있다. 아주 떠날 결심을 하기 어렵다면 잠시라도 의대를 떠나라. 1, 2년 빨리 의사 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70년 전 졸업을 6개월 앞둔 한 의대생도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학교를 떠났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으며 그는 마음의 경계를 하나하나 지워나갔고 마침내 생각이 온 세계만큼 커졌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진짜 의사가 되어 있었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불렀다. 그를 진짜 의사로 만든 것이 여행길에서 만난 이들과 담요 한 장으로 지새운 가장 추운 밤이었고 손가락 하나도 없이 손에 막대기를 달고 하는 연주에 맞춰 앞 못 보는 한센병 환자가 부른 노래였다. 당연히 그것은 결코 학교가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의대생은 의대를, 공대생은 공대를, 법대생은 법대를 떠나
용감하게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라. 그 오토바이에 포데로사 2보다 더 멋진 이름을 붙여도 좋다.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다. 떠나거든 부디 이 위선, 탐욕, 거짓으로 가득 찬 기성세대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마라. 혹시 돌아온다면 진짜가 되어오라.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로 오라. 멋있네요. 감동 아닙니까? 예. 네. 이 글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이 의대생들이 보여주는 게 아직 자기가 가지지도 않은 미래의 기득권을 자기가 현재 가진 기득권처럼 부리면서 굉장히 오만하고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해 후배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보는 대신에 평생 나는 파업했던 의사라는 딱지를 좀 붙여서 하면 어떨까? 좀 폭력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왜냐면 10년 이후에는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전 이번 의사 파업 때도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표시가 난다고 생각했던 게 의사 파업 어떤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분이 자기 동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 걸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베 의사 오히려 걸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안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성에 있는 교육제도 자체가 너무 문제고 이분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교육받아온 데서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시험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밥그릇이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부모님이나 자기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한 거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충분히 이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걸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딱 이 글대로거든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이대로 하면은 너네가 계속 이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서 그 안에 들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그걸 따른 죄밖에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이 니네는 그때 나 공부할 때 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는 네. 또 없거든요. 네, 그게 좀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 전교 1등한 의사에게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역대급 예, 똥벌이었다고 예. 봐요. 네, 맞습니다. 이분 그 한양대 의대 신영종 교수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벌고 하는 그런 식의 고급 직업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잘못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실제로 의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 김연희님 남편이 의사니까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거고 북한에서 그냥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사니까 대한민국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마을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택해서 이런 직업들이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푸나님 말씀 100번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의사들의 주장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왜냐하면 사람의 경제적 가치도 같이 다 커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직업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그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인생을 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사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단순히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를 지금 겪기 싫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항상 전교 1등에서 이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의사 시험까지 눈앞에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시험을 못 쳐서 1년이 미뤄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불안해하거든요. 예. 그거 아니라는 게 예. 저는 이 신영전 교수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뭐 한센병 환자촌이나 안 그러면은 저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실제로 의료라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자기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본질을 돌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아까 그 샤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안전한 인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람이 체게바라죠. 네. 체게바라는 의사로서 혁명을 꿈꿨던 사람인데 우리 시대의 가장 안전한 인간이다 부를 정도로 지금 의사들은 어떤 인식으로 머릿속에 있을까요? 이 신영준 교수 같은 분들만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코로나 때문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의료 현장을 떠날 때 적용됐어야 된다. 그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의료계에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 병원장도 말이 바뀌시잖아요. 박근혜 때랑 문재인 정부 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사회봉사활동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의사가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는 인식은 스스로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의사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존중받아야 되라고 말하는 건 당신들 하기 나름이란 소리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한 일베들이란 느낌 가지면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회가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